1번 볼게요. 사람의 유전 형질 A는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그림은 G1기 세포 1으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요. 표는 염색체 수랑 라지 A, 스몰 b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정자가 만들어질 때 염색체 비분리는 한 번 일어났고요. 가나다라는 1, 2, 3, 4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4번 세포에는 스몰 a가 있다라고 했네요. 자, 여기 있는 정보를 토대로 우리는 언제 비분리가 일어났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빨간색 화살표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파란색 화살표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일어나는지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원 같은 경우에는 G1기 세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 다음에 있는 이 노란색 화살표에서는요, DNA 복제가 일어나서 DNA 양이 2배가 되게 될 거예요. 1과 2의 핵상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1 같은 경우에는 핵상이 2n이었었고요. 2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핵상은 2n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감수 1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핵상은 n으로 변화하게 되죠. 어쨌든 1과 2 같은 경우에는 핵상이 2n 상태이기 때문에 염색체의 수는 46개가 돼야 됩니다. 자, 오른쪽 표 한번 볼게요. 46이 될 수 있는 건 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 부분에 46이 들어가게 되겠죠. 가와 다는 각각 1과 2 중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힌트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다 같은 경우에는 라지 A의 상대량이 1이에요. 자, 1에서 2가 될 때 DNA 복제가 일어납니다. 그럼 DNA가 2배 되게 되면 2에 있는 2 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DNA 상대량이 홀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짝수가 나오거나 0이 나와야만 하겠죠. DNA가 복제될 테니까. 고로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다 세포 같은 경우에는 1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 세포가 2에 해당하겠죠. 자, 다 세포를 봤더니 라지 A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스몰 a였겠죠. 그럼 복제된 후 2라는 세포는 DNA를 어떻게 가지고 있을 거냐면 라지 A, 스몰 a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숫자는 2입니다. 그런데 세포 가를 봤더니 스몰 b는 0이래요. 그러면 2라는 세포 같은 경우에는 스몰 b가 없어요. 라지 b만 가지고 있겠죠. 다 세포의 유전자도 이제 쓸 수 있겠네요. 라지 BB였기 때문에 복제가 되어서 BBBB, 라지 BBB가 됐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찾았으면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와 라는 이제 3와 4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염색체의 수를 봤더니 어떤 애는 23개이고요. 어떤 애는 24개예요. 자, 정상적으로 감수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정상적인 염색체 수를 가지는 세포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우리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만들어진 4개의 생식세포가 모두 다 비정상이었었고요.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2개는 정상, 2개는 비정상이었었어요. 그럼 여기 23개의 염색체를 가지는 세포가 있으니까 감수 분열은 몇 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냐면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감수 1분열은 제대로 분리가 일어났겠죠. 우선 라지 B는 2개씩 나눠 가질 거예요. 자, A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4라는 세포가 스몰 a를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스몰 a를 가지도록 만들려면 스몰 a가 이쪽으로 와야겠죠. 그럼 라지 a는 이쪽으로 갈 거고요. 원래 정상적으로 분리가 된다면 3 같은 경우에는 라지 A, 라지 B를 가져야 돼요. 4 같은 경우에는 스몰 a, 라지 B를 가져야 되고요. 그런데 나와 라 세포를 한번 봐주세요. 나 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라지 A의 상대량이 2라고 나와 있어요. 원래 정상적이라면 라지 A를 하나 가져야 되는데요. 비분리가 일어나서 2개를 갖게 되었대요. 그럼 비분리는 왼쪽
이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세포 나가 바로 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는 4가 되겠죠. 그러면 라가 만들어질 때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라 같은 경우에는 스몰 a 라지 b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즉 라지 a 없고요. 스몰 b도 없습니다. 이렇게 빈칸 채울 수 있겠죠. 자, 여기 니은 부분도 한번 채워볼까요? 다 같은 경우에는 라지 bb를 갖기 때문에 스몰 b는 같지 않아요. 그래서 값은 0이 되겠죠. 자, 다 구했으니까 우리 1번부터 볼게요.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1분열이 아니라 2분열에서 일어났습니다. x이고요. 2번 기억 더하기 니은은 3이 아니라 2입니다. x입니다. 3에서 성염색체 수 분의 상염색체 수의 값을 구해보라 라고 했어요. 3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적이라면 한 개의 성염색체와 22개의 상염색체를 가져야 하는데 성염색체에선 비분리가 안 일어났으니까 한 개 그대로 갖고 있고요. 상염색체는 하나를 더 가지고 있죠. 비분리가 일어나서. 따라서 값은 23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표는 사람 가와 나의 유전병과 특징을 나타낸 것인데요. 사람 가는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고 나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입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성염색체를 XXY를 가지는 사람이었었죠. 1번 볼게요. 나에는 Y 염색체가 있냐? XXY니까 Y 염색체 가지고 있습니다. 동그라미이고요. 2번 기억은 염색체 구조 이상에 의한 유전병이냐? 고양이 울음 증후군은 5번 염색체 일부가 결실되어서 생기는 유전병입니다. 결실은 염색체 구조 이상의 종류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맞고요. 3번 볼게요. 핵형 분석을 통해 성염색체의 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 개수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어요. 핵형 분석을 통해서. 자, 동그라미입니다. 3번 볼게요. 어떤 사람에서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과 정자의 핵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수 1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다 라고 했어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다 보니 만들어진 4개의 생식세포가 모두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2개는 정상보다 개수가 하나 더 많게 되고요. 2개는 정상보다 개수가 하나 더 적게 됩니다. 자, 염색체의 구성을 한번 써볼게요. 처음에는 상염색체의 개수 44개에 성염색체는 XY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감수 1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상염색체는 제대로 분리되게 될 거고요. 성염색체는 한쪽으로 몰빵되게 되겠죠. 지금 이 그림에서는 오른쪽으로 개수가 더 많아져야 n+1, n+1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 XY는 오른쪽으로 쏠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성염색체가 없겠죠. 감수 1분열에서만 비분리가 1회 일어나고 감수 2분열은 제대로 일어났을 것이므로 만들어진 생식세포 4개 중에서 앞에 2개는 22 플러스 업이고 나머지 2개는 22 플러스 XY가 될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기억에 X염색체가 있냐? 기억에는요, 성염색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X이고요. 2번, 니은에 22개의 상염색체가 있냐? 22개의 상염색체와 2개의 성염색체가 있습니다. 맞고요. 3번 볼게요. 니은과 정상 난자가 수정이 된대요. 자, 22 플러스 XY입니다. 니은은. 정상 난자에는 22 플러스 X가 들어있겠죠? 자, 이 둘이 만나게 되면 자손은요, 44 플러스 XXY인 자손이 태어나게 되어 터너 증후군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나타나게 됩니다.